오복 중의 하나로 얘기할 만큼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치아. 요즘 치아 건강을 위해 많은 분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아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잇몸 전체가 우리하게 아프죠. 피가 나고 막 이랬었죠. 이빨 흔들흔들 하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겁이 나서 치과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조금씩 먹고. 많이 붓고 잇몸 자체가 붓고 고름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구취도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 장애가 생기거나 얼굴의 형태에도 영향을 끼쳐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치아 건강과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치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떠올리게 되는 만큼 임플란트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임플란트의 수술 방식 또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술 방법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오늘은 김지우 원장과 함께 디지털 치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과 치료는 최신 디지털 치과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게 될 최종 보철물을 먼저 계획하고 거기에 맞춘 임플란트 계획이라든지 보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치과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실 텐데요. 치료 전에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걸 바라시고요. 치료 중간에는 빠르고 안 아프고 더 편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시고요. 치료 후에는 예쁘고 잘 씹히고 오래가는 치료를 원하십니다. 치과 치료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환자분들마다 구강 구조나 치아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찍어내는 게 아닌 환자 맞춤형으로 다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따라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진행한다면 빠르고 안전하고 더 편하며 오래가는 치과 치료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진료가 시작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병원에서는 회의가 한창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수술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이따가 수술하실 장현진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타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 임플란트 보철이 수직 고경도 안 맞고 보철 형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림과 같이 수술 계획을 잡았어요. 6번, 7번을 다시 심을 건데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게 가장 힘들 거예요. 보면 굉장히 어렵죠. 기존의 임플란트가 버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mm 정도 안으로 넣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초기 고정을 하방에서 얻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니까 요즘 좀 유의해서 임플란트 제거는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제거 후에는 수술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여유로운 오전. 병원 대기실도 북적이지 않아 황종태 씨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종태 씨가 디지털 치과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째.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은 잇몸이 우리 야에 아프고 잇몸 사이가 벌어지고 또 하도 먹다가 이가 깨져가지고 견디다 찾게 되죠. 그동안은 뭐 그냥 진통제만 먹고 그냥 그래 그럭저럭 자꾸 넘기게 되잖아요. 그 서민들이. 원래 앞니가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얘기하기도 말하는데도 자꾸 머리를 숙이게 되고
자신감이 없었지. 이제 피곤할 때 잇몸 전체가 우리하게 아프죠. 식사할 때도 한 번씩 이제 피가 나고 막 이랬었죠. 오늘 종태 씨는 보철을 장착한 후 첫 진료를 받는데요. 입 안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CT 촬영을 합니다. 종태 씨는 심한 마모와 불량한 보철물로 교합 고경이 상실된 상태로 전악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단계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저번에 보철 다 넣었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이제 또 새로운 보철 적응 기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는 아주 괜찮아요. 편해, 이제 점점 편해요. 괜찮아지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앙 물어보시고요. 예, 잘 물리시고. 아, 물어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물어보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다 물어보시고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쭉 좋습니다. 아 해보시고 좌우로 담으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좋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더 나아지셨고 임시치아랑은 약간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철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보철물들이 오래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체크해 드릴 거고요. 황종택님 혹시 옛날 모습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보기도 싫죠. 환자분께서 과거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오늘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미남이세요. 정말 이제 활짝 웃으시고 앞으로 일상생활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뭐 활기차게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황종태님은 65세 남자분으로서 저희가 교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원래 부정교합이셨던 환자분께서 교정을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과한 교합력과 마모로 인해서 치아가 점점 망가진 경우인데요. 앞니 2개는 부러져 계셨고 어금니는 치경부 굴곡 파절, 그다음에 불량한 보철들과 교합면의 마모, 심한 마모와 파절을 동반하여서 어떤 치료든지 현재 구치부와 전치부 모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사진이 환자분께서 앞니가 발치된 상태에서 아랫니의 끝단이 윗니의 잇몸에 거의 붙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계교합이라 그래서 딥바이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치부를 3mm 교합 거상하고 구치부를 1mm 교합을 올려서 치아를 정상적인 높이로 만들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교합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적으로 미리 보철 형태라든지 교합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 전에 무너졌던 교합 고경과 외모, 안모를 완벽하게 치료 후에는 구현해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악 보철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치과 치료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편하게 인상 체득이 가능하며 환자의 구강 데이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철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전악 보철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께서 적응하는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임시치아에서 형태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최종적인 환자분 구강 상태에 가장 맞는 적합한 치아 형태와 교합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임시치아 형태를 복제를 해서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한다면 환자분께서는 편안하고 오래가고 좀 더 정확한 보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이가 좀 안 맞은 경향이 있어서 다시 손을 보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만족합니다. 매사에 이제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남한테 입도 막 벌리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내가 좀 젊어지는 느낌, 뭐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 이제 다 쓸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활해야죠. 당뇨와 고혈압, 신장투석 등 전신질환 환자인 김갑주 어머니는 요즘 감사한 일만 가득합니다. 치아 통증이 있었지만 질환이 있어 치료는 엄두도 못 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와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 요즘 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픈 것보다는 이빨이 흔들흔들하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겁이 나서 치과에 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조금씩 먹고 압력 빠지니까 할 수 없이 왔다고요. 그런데 오니까 뭐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안 하고 잘하더라고요. 몸도 비실비실하니까 임플란트 안 된다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보더니 몸 건강하다고 괜찮다 이러대요. 달라진 건 너무 좋지요. 전에는 이빨이 막 이상해서 어디 가서 웃을 때도 요래가고 웃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가 웃죠.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김갑주 어머니의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완료 후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까 사진도 활짝 웃으시면서 잘 찍으시고 오늘 너무 예쁘게 오셨는데 한번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이빨이 조금 길어 보이는 부분 제가 직접 이거 색깔 다 칠해가지고 잇몸 처리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실 겁니다. 위에 틀니는 조금 안 불편하세요? 틀니 때문에 힘이 전에 좀 불편했는데 손 보고 나서 계속 손 맞았다니까. 손 보고 나서 고기랑 그냥 평상시대로 다 드시고. 네. 예. 어머니 오늘 저희가 이제 예쁘게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미인이 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아무래도 이빨도 아프고 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몸에 힘도 없고 좀 그러셨는데 그래도 그런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임플란트 튼튼하게 해가지고 아마 평생 쓰실 거니까 남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처럼 웃는 모습 잘 유지하셔가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갑주님 같은 경우는 78세의 고령의 환자분으로서 당뇨, 고혈압, 신장투석을 갖고 계시는 전신질환 환자분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위에는 이빨이 하나도 없으셔서 전체 틀니를 끼고 계셨고요. 아래쪽에는 한쪽만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과의사 선생님께서 임플란트 치료 같은 조금 침습적인 치료는 최대한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어머니께서는 임플란트를 못하실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갑주님 같은 경우는 미리 일주일 전에 아프신 8개의 치아를 모두 발치를 하시고요. 생각보다 치유가 잘 되셔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치아를 쓰실 수 있도록 즉시 보철까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뒤에 3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최종적인 보철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더 쉽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위에는 전체 틀니를 끼고 계시고요. 아래쪽에는 저희가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최종 보철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치조골이 형성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몸에 치유력이 있으시고 잇몸이 잘 나으시고 뼈 형성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전신질환에 관해서는 내과의사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전신질환 환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감염과 부작용이라는 건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것은 미리 계획된 곳에 정확하게 몇 번의 드릴만으로 안전하게 식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치유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현재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UV 광촉매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 UV 광촉매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골류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2번씩 산악회를 가는데 이제 여럿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나는 이런다 이래 하면 친구들이 좋다고 이쁘다 이쁘다 그랬어요. 고기도 먹고 갈비도 뜯어 먹고 좋죠. 전에 그 못 묻다입니까. 요새는 내가 먼저 가져가지. 치주염으로 모든 치아를 빼야 했던 유금정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당황스럽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틀니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디지털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풍치가 좀 있었어요. 풍치가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었고 이빨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붓고 잇몸 자체가 붓고 고름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구취도 냄새도 많이 나고 아금니가 양쪽 다 거의 다 빠졌어요. 빠지고 송곳니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송곳니를 갖고 계속 씹으니까 이것도 이제 엄청 오래되니까 흔들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의논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뭐 대학병원까지 가서 다 봤어요. 그래 최적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엉덩이 뼈를 이식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한 길면은 4박 5일 또는 3박 4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회사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은 그냥 힘들 것 같고 또 제 같은 경우는 막 직원들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영업도 해야 되는데 막 틀니도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그렇게 달갑지도 않았었고 뭐 모든 부분이 편하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아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서 취업을 했어요. 임플란트가 완료된 금정 씨는 오늘 최종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강 스캔을 하는데요. 디지털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한 구강 안쪽 촬영만으로도 정밀한 치아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 환자도 자신의 치아 내부의 문제점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미리 3차원적으로 그 컴퓨터 촬영을 했는데 최종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환자분하고 이제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금정님은 지금 23개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다 식립을 해서 최종적인 보철까지 만든 형태고요. 앞니 맞물리는 관계들 너무 좋고요. 형태들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가 파란색이 강하게 물리는 점이고요. 빨간색이 긴밀하게 물리는 점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파란색이 없이 긴밀하게 물리긴 하지만은 앞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교합지 한 장 정도 띄워놨고요. 나머지 어금니에는 전체적으로 잘 물릴 수 있도록 교합을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든 보철을 이용해서 쓰신다면은 아마 앞으로 평생 동안 임플란트를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쭉 한번 갈아보실까요? 담으시고 예, 좋습니다. 지금 교합이 참 좋거든요. 저희가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으실 거고 임플란트를 AS할 수 있는 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고 치주염이 심해지면서 치아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어금니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금니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식사를 하시면서 버티시게 되면요, 앞니가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돌출되게 되면서 교합은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유금정 환자님도 마찬가지로 어금니가 발치되신 상태에서 앞니로만 식사를 하시다가 점점점 치아가 벌어지고 교합이 무너지신 분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이미 총 21개월이라는 치료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위아래 전체 틀니를 치료 기간 동안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저희 치과를 내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3차원 스캔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고 진단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무너진 교합 관계도 있고요. 틀어진 치아의 정중성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 치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최소한의 치료가 아닌 내가 나중에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총 2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자분께서는 상악동이란 곳에 뼈가 부족하셨기 때문에 양측을 동시에 상악동 뼈 이식을 먼저 진행을 하셨고요. 치유 관계를 조금 본 후 한 달 뒤에 1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17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보철을 만든 후에 새로워진 교합고궁에 환자분이 적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정중선이라든지 턱의 틀어짐, 비틀어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정밀 진단 후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진행해 최적의 시술 방법을 결정하고 가이드를 제작해 실제 수술 시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결정되고 그 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가이드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번에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잇몸을 절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임플란트가 딱 들어가야 되는 자리만 드릴링 하기 때문에 치조골의 손상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이유, 최소 침습적인 이유 때문에 몸의 회복력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UV 강촉매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플란트보다 골육착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되게 됩니다.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그다음 단단한 음식도 가리자고 잘 먹을 수 있고 제 자신도 구취가 많이 났어요. 이빨이 잇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아예 그런 거 없고 저는 모든 부분에서 좀 편하고 남 앞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 전에보다 더 진취적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좀 그래요. 저 바람은 평생 막 갈 때까지 가면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시다시피 세상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본을 무시하고 과정을 생략하는 치과 치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조금 비용이 들어도 그만큼 가치 있고 오래가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듯 치과 치료에서도 조금 더 투자하셔서 이유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앞서 선택하신 분들처럼 치과를 선택하실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치과를 선택하신다면 빠르고 안전하고 더 편하며 오래가는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나 전신 질환자 등 개인의 상태에 맞춰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치료도 하기 전에 질의 겁을 먹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심한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운 빛깔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가을을 느끼기 위해 요즘 등산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울퉁불퉁한 산길을 걷다 자칫 잘못하면 발목이나 무릎을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다칠 수 있는 부위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통증을 방치하면 만성질환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발 중에서 특히 왼쪽이 좀 많이 잘 삐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게 되고 아프기 전에 우리 약을 받치는 것처럼 푹푹푹 쉬시고 이제 그런 게 요새 많이 나오지. 시큼하면서 못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쓸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발목 인대는 손상이 돼도 저절로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거나 다양한 처치, 붓기를 빼주기만 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발목이 붓거나 멍이 들고 걷기 힘들다면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대가 손상됐을 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목 불안증이나 발목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윤동길 원장과 함께 발목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질환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급성 염좌죠. 인대가 손상이 되는 급성 염좌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으로는 급성 염좌가 한 번씩 치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치료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만성 불안정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불안정성, 제대로 뭐 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상이 너무 심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연골 손상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걔네들이 점차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외상성 관절염 같은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급성 인대 손상, 염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운동하는 중에 제일 많이 다칩니다. 그 외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걷다가도 접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 불안정성이 있어요. 만성 불안정성 같은 경우는 급성기 인대 손상이 발생하고 나서 아무리 치료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대략 한 10에서 30% 정도는 만성 불안정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발을 걸을 때마다 발목이 접지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과 함께 계속적인 이제 발목의 통증,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 다음 세 번째로는 관절의 연골병변인데요. 보통 연골병변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거골이라고 발목뼈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확 꺾였을 때나 아니면은 만성 불안정성이 있을 때 그 연골이 확 그 손상을 받으면서 닳거나 아니면 연골 조각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인대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불안정성은 없는데 계속 발이 붓고 활동할 때마다 뭐 아프고 관절이 뭐 잠기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있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 염좌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병원을 가시는 분도 있지만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병원을 안 가게 되면 그 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요새는 약간 컨셉 자체가 바뀌어서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보호를 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얼음찜질, 그 다음에 쉬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리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압박해주고, 이런 치료들을 받아서 붓기를 좀 깔아앉히고 인대를 고정시켜서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성 불안정성은 인대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얇아져 있는 인대를 쭉 보강해 줄 수 있는 비골공 강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다음 만성 불안정성 있을 때 문제가 발목을 좀 잘 접지른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고유 감각에 대한 훈련들, 이게 사람들이 걷거나 활동할 때 항상 땅을 보지 않아도 잘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유 감각에 대한 특별한 운동을 같이 해주면은 좀 더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만성 불안정성에 대한 그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인대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인대를 보강해주는 그런 수술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골병변은 그 바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긋난 게 심하지 않거나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기부스 같은 걸로 고정을 좀 하고 재활 치료를 받아서 좀 회복을 도와주게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골이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긋나거나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손상이 컸다 하면 수술적 치료,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골을 아예 제거를 한 뒤에 그 제거된 부분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미세 골절술 내지는 그런 주기세포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절염이 진행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외상성 관절염이 온다 하면은 그때는 약물치료나 아니면 주사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면 그때는 인공관절 내지는 관절 유합술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관절 유합술을 했을 때 관열적으로 피부를 째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손상이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게 좀 더 결과가 좋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이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박지선 씨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발목 수술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발목을 자주 접질렀던 지선 씨는 얼마 전 갑자기 넘어지면서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의 지금 상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려서 엄지표도 찍고 손도 찍고 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한 2주 정도는 이제 집에서 그냥 자가 치료하다가 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쪽은 손목 터널 증후군 약간 의심이 되는데 심각한 부분은 발목 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이제 회복하는데도 빨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어요. 오른쪽 왼쪽 발 중에서 특히 왼쪽이 좀 많이 잘 삐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게 되고 삐는 방향도 항상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삐게 되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 쉽게 이제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실제적인 이런 증상들보다 걷고 생활하는데 제일 불편한 발목을 우선 치료해야겠다. 회진을 하기 전 박지선 환자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윤동길 원장. 수술을 앞두고 있어 더 세심히 들여다본 후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어젯밤에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많이 잤습니다. 무섭거나 그런 거는 괜찮으셨고. 네, 조금 긴장되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말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에요. 특히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이 막 아주 심하지도 않고 연골 손상도 다 비교적 다행히 왼쪽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라서 관절 내시경으로 안에 청소하고 혹시나 연골 변변이 좀 크다. 그럼 그쪽에다 그냥 구멍 정도만 뚫어가지고 그 미세 골절술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해서 좀 연골 회복을 도와주는 그거를 할 거고 왼쪽은 만성 불안정성을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대를 보강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골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안쪽에다 줄기세포 넣고 이제 골수를 채취해서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콜라겐 비슷한 물질로 덮어서 거기 회복을 좀 도와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고 추후에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관절 유압술 같은 더 큰 수술을 막기 위한 수술이라서 이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나중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지선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예전부터 발목을 워낙 많이 접지르셨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제대로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아마 만성 불안정성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만성 불안정성이 있으면 연골 자체가 계속 발목이 꺾이면서 부딪히면서 연골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연골 병변까지 같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행히도 오른쪽은 발목의 불안정성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왼쪽은 그 10도 정도의 관절이 벌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MRI상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연골이 이렇게 패이고 손상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뼈에 멍이 들 정도의 충격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인대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그 다음에 좀 약해져 있고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 대해서는 이 불안정성에 대한 그 인대 보강술을 시행하기로 했고 이 연골 자체도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관절염이 더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 연골 자체도 좀 부분적으로 손상 부위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고 그거를 콜라겐 비슷한 물질로 덮어줘 가지고 연골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은 다행히 연골 자체가 손상은 있었지만 손상이 크진 않고 왼쪽보다 그리고 인대 자체도 다행히도 그 오른쪽에 비해서는 조금 더 튼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손은 대지만 그 다음에 인대는 하지 않는 그런 관절 내시경 수술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선 씨의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지선 씨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받게 됩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과 신경이 없는 조직으로 스스로 재생이 어려운데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자신의 골수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손상된 연골에 이식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먼저 연골 손상 부위를 제거한 후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손상 부위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콜라겐 기질을 사용해서 뿌려줍니다. 이어서 연골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콜라겐 물질을 손상 부위에 덮어주고 인대 보강술과 미세 골절술을 진행합니다. 왼쪽이 연골 상태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어요. 범위도 조금 MRI에서 봤던 것보다 좀 더 사이즈도 크고 그래도 다행히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연골에 대해서는 그 연골을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그 골수에서
그 다음에 그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위를 콜라겐 잘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인대도 왼쪽이 약하다 했었잖아요. 그 왼쪽 약한 인대도 마찬가지로 인대 보강술 시행하고, 오른쪽은 다행히 상태가 좀 비교적 양호해서 그냥 청소하고 조그만하게 그냥 구멍 한두 개 뚫은 그 미세 골절술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상태를 보니까 좀 흔들어 보니까 불안정성은 다행히 없어서 그냥 인대는 따로 손 안 대고 그냥 연골 정리, 청소만 해줬습니다. 일단 좌측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줄기세포를 넣어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목발 짚고 최대한 발을 딛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그 기부스나 아니면 보조기 같은 걸 착용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부터는 재활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활치료는 비골권 강화 운동이라든지 고요감각 훈련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그 뒤부터는 그 서서히 운동 강도를 늘려서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재활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11월쯤 해가지고 아들하고 일본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여행 못 데려가겠구나.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빨리 건강해져야 이제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잘 삐지 않고 통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발목이 모두 안 좋았던 최영순 씨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를 잊지 못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양쪽 발목 수술을 모두 받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무척 힘들었다는 형순 씨. 그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절염이 돼가지고 이쪽 다리 여기 했거든요. 이쪽 다리도 관절염이 돼가지고 다른 데서 3번이나 수술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지인 소개를 해갖고 여기 가가지고 이걸 했는데, 과장님 이제 염증 잡아가지고 4번째 이제 해갖고 걸으면 이제 쭉 걸고 있어요.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약에 받치는 것처럼 푹푹푹 쉬시고 이제 그런 게 현상이 많이 나오지. 전에는 이게 걸어 못 걸었어요. 그냥 기부술 해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고 그래 했거든. 이제 걸음도 이제 목발 안 짚고 이제 살살 걸고 있고 많이 나아지고 이제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다른 거 뭐 불편하신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걷거나 활동하실 때 조금 왼쪽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우리야 그렇습니다. 맞죠. 이 우리한 게 발목뿐만 아니라 발목보다는 조금 더 밑에 우리 그 종골 있잖아요, 뒤꿈치뼈. 그게 우리 유압이 안 돼가지고 분리압 때문에 수술한 게, 그게 조금 분리압이다 보니까 붓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뻐근한 느낌은 있을 건데 지금 엑스레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건 없거든요. 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발 상태 보면은 지금 상처도 다 괜찮으시고 붓기도 아주 좋아요. 지금 전에는 이쪽에 많이 퉁퉁 부었었는데 붓기도 잘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벌게지거나 그런 염증은 딱히 안 보이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뼈 붓는 것만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뭐 그전에도 뭐 아시겠지만 엑스레이 다 붙었어요. 수술한 지 거의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셨는데 완전히 다 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붙었다 하더라도 엑스레이가 그런 거라서 이 나사 빼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해야 돼요. 오른쪽은 뭐 큰 문제는 없네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왼쪽은 이미 여러 번 수술하신 거라서 그렇죠. 요거 상태를 보면은 잘 유지되고 있어요. 금속판 모양도 아주 좋고 나사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뼈도 잘 유지되고 잘 붙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우리 뒤꿈치 뼈도 우리 그때 수술 다른 병에서 하고 골절 생긴 부분도 지금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우리 분리압 있던 것도 잘 나사 박혀 있고 잘 유지되고 있고, 만졌을 때 통증, 압통도 없어졌고 다 좋네요. 상태 좋아요. 일단 최영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실 때는 양쪽 발목 통증으로 오셨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미 수술을 좀 많이 받으신 상태였어요. 5번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일단 저희 병원에 오셨고, 일단 염증이 생긴 걸 먼저 해결하자 해서 요 안에 있는 걸 다 빼고 시멘트를 넣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이 시멘트에는 항생제가 섞여 있는데 이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서 이 안쪽에 항생제가 좀 퍼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염증을 조절하는 그 방법인데, 왼쪽은 시멘트 넣은 지가 6주밖에 안 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다시 재수술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요거는 놔두고, 그 오른쪽도 같이 검사를 하셨는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절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상태를 안에 봤더니 이미 관절은 다 망가져서 연골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고, 요 부위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사를 박아서 유압을 시켰습니다. 해서 여기에 관절을 정리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서 여기 약간의 공간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관절이 다 붙어서 지금은 통증 없이 잘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왼쪽이 문제였어 가지고 왼쪽을 수술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의 뼈 중에서도 대퇴골 그 허벅지 뼈의 머리 부분을 떼서 발목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금속판이랑 나사 같은 걸로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뒤꿈치 뼈도 불유압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를 이식하고 이 골 유압을 위해서 이 부위를 정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현재 다행히도 감염 때문에 여러 번, 한 5번 정도 수술을 하셨는데 감염은 다 조절이 돼서 지금 항생제 끊고도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이 뼈 유압되는 건 좀 더 경과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은 이제 외상, 반복적인 외상이 쌓여서 연골이 닳거나 아니면은 그 안쪽에 손상이 됐는데 그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점점점 관절이 닳아버려요. 닳아버리면서 안쪽에서는 원래 쿠션 역할을 해야 되는 연골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과 함께 뼈가 갈려나가는 그런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데 최영수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손상은 심하긴 하지만 뼈 자체의 변형은 심하지 않았어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유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족관절 관절염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으로 족부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노화로 인해 닳게 되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상이 약할 경우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연골 파열이 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족관절 관절염의 원인은 보통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 손상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 그 주위까지 같이 연골이 닳아버리고 그게 점점점 진행하면은 관절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관절염이 있을 때 증상은 부종, 일단은 많이 부어있는 상태고 계속 걷거나 활동할 때마다 계속 아프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발을 딛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다리 이제 나면 이제 일도 하고 이제 과장님이 수술을 잘해주셔갖고 나는 이제 앞으로 다리에 나면 돈 벌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재미로 살아가죠. 앞으로.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도 지금은 잘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편하게 걷는 게 소원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마음으로라도 어쨌든 간에 막 최대한으로 나서서 벌고 움직이고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12년 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오른쪽 발목 절골 수술을 받았던 온복희 씨는 1년 전 다시 시작된 발목 통증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요. 몇 달 전 발목 수술을 다시 받고 이젠 걱정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12년 전에 발목 그때도 이제 퇴행성 관절 때문에 수술을 했었어요. 했는데 한 1년 전부터 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걷는데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 통증이 시큼하면서 쓸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그러다 또 안정시켜서 걸으면 또 걷는 것도 걸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미리 와서 예약을 해가지고 긴 날짜를 두고 수술 예약을 했어요. 수술 후 현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는 복희 씨.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걸 느껴서인지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과연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다른 건 뭐 불편하신 거나 그런 거는? 네, 특별히 더 불편한 건 없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게 계단 내려올 때 어때요? 괜찮아요? 계단 내릴 때 딱 잡고 네. 난간 잡고 목발은 이쪽에다 쥐고 그냥 힘을 안 주고 네. 발만 힘주고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은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은 이제 계단 내려오는 것도 살살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령껏 이제 하면 맞아요. 오늘 엑스레이 찍으셨다 그죠? 네. 엑스레이 상태를 보면은 아주 좋아요. 지금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수술 직후에 찍었던 사진인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기 관절 유압술 해놓은 부위가 아직은 뼈가 당연히 안 붙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요 갭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요놈들이 이제 점점점 붙고 있거든요. 보면은 처음 비교했을 때보다 요때
우리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찍었을 때 좀 더 붙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늘 이제 2달 정도 되셨잖아요. 찍은 거 보면은 여기 갭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뼈는 지금 문제없이 잘 붙고 있는 상태고 다음번 외래는 자주 볼 필요는 없고 이제는 한 달 간격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상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럴게요. 온복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으셨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계속 또 한 10년 정도 쓰시고 나니까 이 반대쪽까지 같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절 전체에 관절염이 있는 상태였고 이미 말기까지 진행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그 수술을 결정하게 됐고요. MRI 상태를 봐보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뼈끼리 계속 부딪히고 있고 완전히 남아있지 않는, 연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소견을 보여서 관절 내시경으로 해서 유압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면 다 연골이 달아있는 소변이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사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활, 운동 같은 것만 잘 하시면은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함 없이 잘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낫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뒤로하고 물리치료실로 자리를 옮긴 복희 씨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물리치료를 받고 가면 수술 부위가 훨씬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열치료와 전기치료, 광선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물리치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관절 가동 범위예요.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돼야지만 관절을 부드럽게 내가 원래 쓰던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쓸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가동 범위 회복을 되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결국에는 관절염이 있는 상태면은 관절 유압수를 했든 인공관절을 했든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을 최대한 키워서 근육이 활동할 때 그런 충격들을 좀 잡아주면 관절 손상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아니면 걷는 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정도만 잘해주셔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발을 이렇게 못했어요. 밤새도 그게 아파가지고 지금은 그런 통증 없이 잘 자고 또 걸어도 큰 통증은 없는데 제가 겁이 나서 수술한 끝이라서 겁이 나서 마음대로 못 뛰는 거지 제가 마음놓고 한번 디뎌봐도 그렇게 크게 아픈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리가 자유로워지면은 제가 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데리고 공원에도 놀러 가고 싶고 안 그래도 손녀들이 바라는 게 할머니 언제 걸어 언제 가? 그러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요새 아무래도 좀 생활치육 인구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목을 다쳤는데 그거를 뭐 좀 삐끗했는데 뭐 놔두지 뭐 하고서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치가 되면은 이 작은 이 손상 자체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엔 관절이 닳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관절염까지 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치료를 초기에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또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발목이 시큰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나 원래 발목이 좀 안 좋아서 시큰거리는 거지 이렇게 하고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시는 게 앞으로 향후 노년 생활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발목 건강. 외상에 의한 손상이 흔할 뿐만 아니라 한번 손상이 오면 복원이 힘들다고 하니 생활 속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